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자랑으로 40년 친구를 잃은 사건.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얼마나 빠르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친구 넷이서 조용한 식당에 모여 오랜만에 밥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손자가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뜬 마음에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냥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었지만 말이 조금 과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이번에 전국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더라. 아이고, 요즘 애들 중에 저런 애 흔치 않아. 저는 단지 웃으며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40년 지기 친구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져 가는 걸 그제야 봤습니다. 그 친구의 아이가 오랫동안 힘든 진학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꺼낸 거였습니다. 식사 후 친구가 조용히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가끔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 그 말 한 줄이 가슴을 아주 세게 내려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에게 제가 그런 기분을 주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제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 도움에 큰 힘이 됩니다. 자랑 한 번이 평생 인연을 끊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랑은 나를 밝히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어둡게 만드는 말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 자랑이나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저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미리 길을 비추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순한 도덕 강의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5가지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훨씬 덜 외롭고 대인관계 실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자식, 배우자, 친구 관계에서 말 한 번 잘못해서 생기는 파국을 확실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무거워지고 작은 표현 하나가 사람 마음을 깊게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모르고 그저 순간의 기쁨으로 말을 던지면 가장 소중한 관계가 가장 빨리 금이 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랑을 듣다가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씁쓸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열등감, 비교당하는 느낌. 사람은 누구나 그 고통을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같은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반복해서 어긋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실한 결심을 담아 5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만 내려놓으면 관계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지고 인생 후반부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돈 자랑, 건강 자랑, 자식 자랑, 젊은 시절 무용담, 인맥 자랑. 이 5가지는 하는 사람은 시원하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속 깊이 금이 갑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저는 이 5가지가 왜 위험한지, 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장면과 사례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0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구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돈 자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돈 자랑 안 해. 그냥 있는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는 사실도 때로는 없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건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걸 아주 뼈아프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옛 동창 3명과 함께 오랜만에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술 한 잔씩 들어가고 분위기가 조금 풀리자 한 친구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가게 월세가 너무 올라서 당장 다음 달이면 가게를 접어야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괜히 기세에 휩쓸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아휴,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하지. 근데 난 이번에 상가 하나 더 샀어. 요즘은 임대가 제일 편하더라고. 말을 내뱉고 나서야 친구 얼굴이 천천히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 얼굴에 뜨는 힘없는 미소, 입술을 꾹 다무는 모습. 저는 그 순간에도 그 표정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리 정리하고 헤어지려는데 그 친구가 제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 잘 산다. 부럽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전혀 부럽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저에게 전화를 잘 하지 않았고 단체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설마 돈 얘기 때문에 그럴까? 스스로 애써 부정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모임의 또 다른 친구가 술 한잔한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내 이야기 듣고 그 친구 마음 많이 다쳤어. 가게를 잃을 위기인데 너는 상가 늘린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한 것이었는데 그 사실이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는 잔인한 비교가 되었던 겁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는 못났다는 칼처럼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돈 자랑은 내가 말한 의도보다 듣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파괴력이 달라지는 자랑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조금 가진 사람이 상처받고 돈이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조금 안정된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돈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존심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 자랑은 내가 가진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지지 못한 것을 비추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난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그날 이후 돈 얘기를 할 때 3가지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무엇을 샀는지, 얼마를 투자했는지,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숫자는 칼날입니다. 말하는 순간 비교를 일으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말할 때는 내 형편이 아무리 괜찮아도 절대 밝히지 않는다. 그 순간 필요한 건 공감이지 내 상황 설명이 아닙니다. 셋째, 내가 가진 것을 말하고 싶을 때는 성공을 말하지 않고 배운 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가 샀다 대신 예전엔 욕심이 많았는데 세월 지나니 안정이 제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돈은 원래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를 보호하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무심코 하는 그러나 상처를 가장 깊이 남기는 자랑, 바로
건강 자랑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돈 자랑보다 더 교묘하고 상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운의 비중도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건강 자랑의 위험성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준 한 사건 때문입니다. 몇 해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했고 운동을 좋아해서 늘 나이는 숫자야, 몸은 관리하기 나름이지라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분의 건강 자랑은 꽤 과했습니다. 술 모임만 하면 난 혈압도 정상, 당도 정상, 젊은 의사들보다 체력이 더 좋다니까 이렇게 말했고 저는 그걸 그냥 잘난 척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그분 부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잠깐만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그 떨림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흔들림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 그분 부인이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입술은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묻자 부인이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팔이 갑자기 안 움직인대요. 말도 잘 안 나오고 병원 와보니까 뇌경색이라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본인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떠벌리던 그분이 오늘은 응급병동 침대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은 축 처져 있었고 눈은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으려 하자 그분이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렇게 말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 자랑을 하던 그분에게 그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 난 아직 멀쩡하다. 나는 괜찮다. 그 모든 말들이 그 순간 자신에게 칼처럼 되돌아온 겁니다. 그 이유. 그분은 오래 재활을 해야 했고 예전 같은 모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건강 자랑이 그동안 너무 많았고 그 자랑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 자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모래성인데 사람들은 그걸 철벽인 줄 알고 떠벌린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운명이고 우리는 그 운명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건강은 내일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걷던 사람이 오늘 침대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직 감기 한 번 안 걸린다니까. 나이는 숫자야. 나는 멀쩡해. 하지만 이 말들이 누구에게는 상처, 박탈감, 그리고 더 깊은 불안이 됩니다. 암 치료 중인 사람,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 부모를 병간호하는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은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타인을 보호하지만 자랑은 타인을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이야기를 할 때는 단 한 문장만 씁니다. 고맙게도 아직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건강을 교만함의 도구가 아니라 겸손의 선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많은 관계 갈등을 낳고 부모 자식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자식 자랑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부모가 평생 놓치지 못하는 자식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다른 어떤 자랑보다 더 달콤하지만 때가는 그 무엇보다 더 쓰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자식은 그 말 속에서 평생 벗지 못할 짐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크게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지인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인데 아들이 한 대기업에 입사하자 정말 너무 기뻐서 동네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그룹 들어갔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여요. 나 닮아서 똑똑한가 봐. 대기업 다니니까 연봉도 좋지요. 그분은 그 말들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좋은 회사 들어가면 부모라면 누구나 가슴이 벅차오르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자랑이 아버지의 기쁨을 넘어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무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이 술에 취한 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게 뭐가 문제냐? 아들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봐요. 부모님 덕에 들어온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뭘 해도 대기업 다녀서 좋겠다고만 하고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말하고 다니는 그 말들이 저를 계속 죄인처럼 만들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말들이 아들에게는 부담, 오해, 상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랑은 대부분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남에게는 비교를 만들고 자식에게는 기대와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 이름이 곧 자식의 명함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힘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랑을 늘어놓는 순간 자식은 자기 노력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부모의 그림자만 남습니다. 저도 그 실수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뿌듯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우리 딸은 학교에서 상 받아서 상장도 붙였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건 맞는데 아버지가 말하고 다니면 자꾸 비교가 생기고 저도 부담이 돼요. 그냥 조용히 응원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좋으라고 한 말이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사람입니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성공을 내 공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몫으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식이 뭔가 잘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고맙다. 이 한마디에는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자식의 노력을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의 인생을 대신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자랑의 도구로 쓰지 말고 그들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랑은 하루지만 자식의 부담은 평생입니다.
노년이 되면 더 자주 튀어나오는 젊은 시절 무용담이 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 본질을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꺼내는 젊은 시절의 무용담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존경을 불러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용담은 말하는 사람만 즐겁고 듣는 사람에게는 멀어지는 이야기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던 날의 열정, 고생, 투지, 그 시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지금의 나를 떠받치는 힘이 아니라 과거에만 머무는 증거가 될 때, 듣는 이들은 점점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에게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20시간씩 일하며 버텼던 이야기, 해외 바이어와 협상했던 이야기, 당시 돈이 없어 가게에서 잔 이야기 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손주들의 눈빛은 분명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어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손주의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계속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과거에 갇힌 사람의 한탄처럼 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용담의 문제는 듣는 사람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뛰어났는지, 내가 얼마나 강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듣는 사람의 현재를 바꿔주지 못하면 그 이야기는 공허하게 흩어지고 맙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싸움 잘했다는 이야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여자들에게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사업이 한창 잘 되던 시절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하기는커녕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달라졌지? 그때 이야기가 지금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사람들은 현재의 태도를 보고 존경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은 지금의 모습과 연결될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깨달은 후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때는 직원 수백 명을 거느렸지.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가장 크게 배운 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다. 힘들 때일수록 말보다 태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의 표정이 바뀝니다. 과거가 자랑이 아니라 지혜가 되고 내 이야기가 상대방의 삶에 닿기 때문입니다. 한 지인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젊은 시절 하루에 소주 3병도 버텼다고 늘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이 망가져 술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의 무용담은 지혜가 되지 못한 과거 자랑이었고 결국 현재의 초라함만 더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실패했던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배운 건 신뢰를 잃으면 어떤 성공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였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자랑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깨달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경험은 현재의 삶과 연결될 때 빛을 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경험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듣는 이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무용담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용담은 교훈이 되어야 하고 현재를 비추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5번째 함정. 인맥 자랑이 왜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고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지
그 깊은 본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년이 되면 더욱 강해지는 인맥 자랑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를 알았는지, 어떤 유명 인사와 어울렸는지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엔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치인도 만나고 관료도 만나고 유명 기업가들과 자리를 함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사실 자체가 제 가치를 높여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나는 누구누구와 잘 안다. 이번에도 의원하고 식사했다. 회장도 나한테 연락해온 적 있다더라. 그 당시에는 그 말들이 당연히 내 영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니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맥 자랑은 내 빛이 아니라 남의 빛을 빌려 잠시 내 얼굴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제나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정치권 인맥이 넓다고 자랑하던 분입니다. 어디를 가든 의원과는 단골로 술 마시는 사이야. 예전에 시장도 나한테 도움받았었지. 라면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이 작은 사업 문제로 어려움에 빠지자 그토록 자랑하던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권력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그가 자랑하던 인맥들은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자리였더라고.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인맥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직위, 권력, 명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명함은 계절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저 역시 수많은 권력자, 유명, 인사, 화려한 명함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인생을 붙잡아준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제 앞에 남아있던 것은 대통령도 고위 관료도 유명 기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40년 함께 일한 직원, 고향 친구, 그리고 매일 함께 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화려하지 않고 권력도 없지만 그들의 진심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인맥은 명함이 아니라 마음이다. 권력 옆에 서 있는 사람보다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인맥이다. 인맥 자랑은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남의 힘으로 버티는구나 라는 인식을 주게 합니다. 남의 이름을 들먹이며 나를 높이려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내 실력에 대한 의심을 키워갑니다. 진짜 당당한 사람은 남의 이름을 빌리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자신의 삶을 쌓아갑니다. 제가 평생 사람을 볼 때 가장 중하게 본 건 그 사람이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였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인지, 어려움 앞에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 이 두 가지가 진짜 인맥의 기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랑할 인맥은 화려한 명함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인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허한 바람처럼 쉽게 흩어집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오래된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맥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랑의 본질을 넘어 인생 후반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힘, 겸손과 감사의 심리적 원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랑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젊었을 때의 저는 성취를 입 밖으로 꺼내야 내 존재가 증명되는 것 같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마음이 채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90해를 넘겨 제 삶을 돌아보니 그 충동의 정체는 다름 아닌 내면 깊은 곳의 불안과 결핍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옆 사람을 보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지갑은 어떤지, 건강은 더 좋은지, 자식은 더 잘 됐는지, 삶이 더 안정적인지, 그리고 그 비교에서 조금이라도 앞섰다고 느끼면 그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엔 특히 더 그랬습니다. 누군가 제 성취를 묻지 않아도 제 입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사업 잘 되고 있어. 이번에 큰 계약 하나 따냈지. 우리 집안은 다들 똑똑해. 그 말들이 제 자신을 강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 말들을 하고 있던 시기는 제 마음이 가장 불안정할 때였습니다. 성공을 자꾸 말해야 할 정도로 내 안엔 확신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랑은 마음속 허기를 감추는 가면이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자랑이라는 말에 옷을 입고 겉으로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의 큰 파도들을 넘고 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아도 삶에서 빛이 난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누가 보든 말든 일관된 태도로 살아가며 남을 위축시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노자는 큰 강은 소리 없이 흐른다고 했고, 공자는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조용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단단한 다리입니다. 제가 협상을 많이 하던 시절,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 자신의 인맥과 성취를 늘어놓던 사람들은 대부분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위기 앞에서 쉽게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부풀리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떠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태도가 신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생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무는 것이지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사는 사람이 결국 더 크게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신뢰라는 빛이 흘러나옵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저를 끝까지 지탱해준 건 화려한 말도 아니고 누구에게 알리는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준 건 겸손과 감사의 태도, 그리고 묵묵히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자랑하는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진심을 지킨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멈추고 나면 비로소 보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나의 삶을 지탱해준 소박한 행복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인생 후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결론, 그리고 시청자에게 남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